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CCS 서버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경룡 책임이라고 하고요. 네, 저 CCS는 저희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얘기를 하고 차량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단말이나 그리고 이제 핸드폰 앱을 통해서 고객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것들에 저희 백엔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내용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좀 많이 쉬워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현업에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들으시고 좀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서비스를 왜 하게 됐는지 좀 모티베이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뉴스 기사인데 블랙아이스 사고는 많이 이제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겨울철에 특히 단순히 이제 빙판도 있지만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이 이제 어려운 시점에서 갑자기 이제 도로가 미끄러우면서 이제 여기 기사에서는 아주 큰 사고가 났는데, 꼭 이 정도 스케일까지 아니더라도 이제 뭐 좀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포착해서 고객한테 알림하자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로 파손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장마철에 이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뭐 특히 이제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체인 같은 거를 하면서 도로가 이제 파손되기도 하고, 또 지방에 가면 또 심각한 경우도 많고,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조금만 심해도 이게 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간간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저 이제 2차 추돌 사고라고 해서 뭐 잘 당연히 아실 거고요. 뭐 이제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후속 차량이 이제 후속 차량이 인지를 못하고 달려오다가 뭐 또 다른 이제 사고가 발생해서 유독 이제 이 사고는 치사율이 높고 이제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제 고객한테 알람을 해야겠다, 경고 알림을 해야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티맵이나 이제 카카오 내비 같은 경우에서도 뭐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기는 할 텐데요. 저희가 자동차 회사에서 내비게이션을 만들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도로 상태 알림 서비스라는 거의 재료로 이제 이 두 가지를 흔히 말씀을 드리는데, 차에서 안티락 이제 브레이킹 시스템 ABS가 발생을 하거나 또 이제 에어백이 터졌을 때 그 상황을 재료로 해서 저희가 다른 차량들에게 안내를 하는 거를 이제 양산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값들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 굳이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좀 직관적이고 이제 고객 실제 운전하시면서도 종종 접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두 가지를 재료를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저희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과정 앞단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수많은 제어기들이 있고요. 뭐 방금 말씀드린 ABS, 뭐 에어백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전장과 관련된 그러니까 수많은 뭐 수십 가지 이상 제어기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차 문을 요즘에 여는 것들도 그렇고, 차 시트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공조라든지 뭐 램프 온갖 것들이 다 제어기고, 그래서 그 제어기들과 관련된 시그널이 차량 내 네트워크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고요. 이제 캔 통신이라는 거를 이제 학부 때나 혹은 그 이후 때라도 이제 자동차 도메인이 아니더라도 좀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차 안에 있는 캔은 좀 전통적인 네트워크이고, 캔 버스를 통해서 그런 시그널들이 돌아다니고, 캔 외에도 이제 플렉스레이라든지 요즘엔 이더넷도 이제 들어온 지 오래 제법 됐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망을 통해서 이제 차량 데이터들이 차 내부에서 통신을 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인포테인먼트 단말 혹은 꼭 이제 그렇게 붙어 있는 건 아닌데, 결국 요 안에 있는 시그널들이 모뎀을 통해서 이제 서버로 전송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저희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이제로 분류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나열을 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도로 상태 알림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차 안에서 이렇게 폰 앱을 통해서 차로 원격으로 시동을 건다든지 원격으로 이제 에어컨 히터를 튼다든지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 또 차량 이제 사고라든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서버로 알림을 전송하는 것들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서버 구조는 뭐 다른 일단 서비스들과 이제 좀 많이 비슷할 것 같아요. 뭐 가장 앞단에 당연히 LB가 있고, 그 위에 게이트웨이가 여러 레이어에 걸쳐서 있고, 중간중간에 라우팅을 하면서 차량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이제 저희 서버로 도달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이 도로 상태 알림 서비스를 위해서 수집되는 ABS 에어백 시그널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차량의 속도라든지 차량 위치를 위한 GPS라든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빈이라고 해서 차량에 이제 고유한 유니크한 아이디들이 있고, 이런 거를 저희가 서버에서 이제 수집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도로 상태 이제 고객한테 이제 알림을 할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수집을 한 다음에 고객한테 알람이 가기까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저희끼리는 그냥 수집, 가공, 배치, 송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수집, 가공을 같은 레포에 두고 배치부, 송출부 이렇게 해서 3개 레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단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획 형태로 API 설계를 해서 저희가 내용을 받고 제이슨 뭐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제이슨인 것도 있고 제이슨 아닌 그냥 바이너리 형태인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지금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제이슨을 사용해서 제이슨 파싱을 해서 결국 그 포스트그레의 DB에 넣고 있고요. 근데 DB에 이제 넣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가공을 해서 넣는데, 이제 특정한 로우가 미끄럼 파손 이벤트인가 이제 판단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령 어떤 차량이 주행을 하다가 그냥 한번 ABS가 터졌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무작정 차가 미끄럽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몇십 초의 시간 단위 중에서 몇 초 동안 ABS가 터졌으면 얼마나 심하게 터졌다, 그리고 그 차의 속도는 어땠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뭐 페달을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외기 온도라든지 이제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 제가 그걸 이제 기계공학적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인계값에 대한 판단은 이제 전통적으로 차량을 개발해 오신 분들에서 이제 노하우가 이제 축적된 거를 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서버에서 인계값들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량에서 데이터가 발생을 하는 거는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발생을 하면서 그것들이 한 저희가 몇 초, 한 십수초 정도의 한 이벤트가 저희가 한 몇 초 주기 정도라고 했을 때 그 한 이벤트에 대해서도 어레이가 제법 크게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레이를 갖다가 이제 가공을 해서 한 이벤트에 대해서 결국 이 아래 샘플로 보신 거는 결국 그 하나하나 이벤트에 대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개짜리 어레이를 1000개짜리 어레이를 깠을 때 결국 얘는 뭐 ABS는 어떻고 에어백은 어떻고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 얘는 결국 미끄러졌다라고 볼 수 있다 없다를 이 과정에서 이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구현했던 과정에서 이제 요건을 그냥 이제 구현을 하다 보니까 포문이 좀 무식하게 많이 중첩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레거시를 받는 상황에서 좀 최적화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비효율적으로 구현되어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포문을 풀어내면서 속도를 많이 개선했던 게 있어서 그 기억도 있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결국 가공부에서는 차량에서 일어난 한 이벤트가 그래서 차량이 이게 미끄러졌는지 혹은 파손된 도로를 지나갔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A부터 B까지 구간의 도로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차 하나가 미끄러졌다고 해서 그 도로를 미끄럽다고 안내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판단도 좀 고민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주행 습관이 이상하거나 이제 어쩌다 졸음운전을 한 사람이 우연히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다가 ABS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 거고, 꼭 차량 한 대만 미끄러졌다고 해서 이거를 이 도로는 미끄럽습니다라고 이제 고객한테 안내를 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뭐 그게 한 대가 아니라 이제 2대, 3대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은
똑같이 미끄러졌더라도 어떻게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좀 더 가중치를 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가중치의 합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한번 어떻게 결론적으로 여기는 미끄럽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몇 분 동안 얘를 미끄럽다라고 고객한테 안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미끄럽다고 안내 나간 지점에서 또 다시 다른 차가 미끄러졌을 때는 그때는 또 안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조건들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직도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영역들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이제 배치 작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5분 주기로 배치 작업을 통해서 돌아가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좀 말씀을 드린 게 나았을 텐데 그러니까 차량을 저희가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고객한테 알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찰나의 그 밀리세컨드 단위에서의 빠른 실시간성이 굉장히 막 그 중요한 형태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 미끄럼이나 파손을 알린다는 게 한 번 어떤 여기가 미끄럽다고 판단이 됐으면은 그 이후 몇십 분 동안 그 도로가 안내를 되면 그 도로에 대해서 미끄럽다고 안내가 나가면서 뒤에 오는 차량이 이제 그 인지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배치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실제로 이제 안내를 하기 위해 이제 송출부로 데이터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레디스에 넣고 있고 단순히 이제 어느 구간에 대해서 어느 시간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키밸류 형태이기 때문에 레디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객한테는 이제 저런 식으로 차량 내비게이션 단말을 통해서 이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미끄럼하고 파손하고 그다음에 에어백이 터졌을 때 2차 추돌 사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MQTT 프로토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라면은 좀 최대한 실시간성으로 고객한테 빨리 이제 알람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다른 미끄러움이나 파손 같은 이런 서비스 경우에는 저희가 HTTP 리퀘스트 받고 리스폰스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실시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MQTT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객한테 저희가 의도하는 바대로 이제 알람을 하게 되고요. 좀 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랭귀지를 안 적었는데 지금은 자바 스프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뭐 CI/CD 환경은 지금 빅버켓하고 밤부, 하버, 아르고-CD에서 인프라이빗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돌아가고 있고요. 뭐 팀 내에서도 이제 서비스가 좀 종류가 많고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들도 이제 같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몇 가지는 통합하고 있고 CI/CD만 조직 내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따로 있고 이제 그렇게 구성해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서비스들의 결과는 저희가 이거는 이제 관제를 하려고 대시보드를 따로 만들었고요. 저희가 네, 백엔드 개발한 사람이 리액트로 개발을 했고 뭐 전국적으로 지금 파란 점이 이제 실제 이 구간은 미끄럽다고 송출이 나간 지점이라서 이렇게 우버 H3 레졸루션 그걸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큰 레졸루션으로 해서 여기 지금 우리나라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로 미끄러운 지점을 클릭했을 때는 서버에서 어떤 근거로 얘를 미끄럽다라고 판단을 한 건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가공하고 배치하면서 무슨 작업들이 일어났는지 여기서 좀 요약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저희가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차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단말을 찍은 거고요. 지금 위치가 지금 저희 본사 앞에 이거는 좀 검증기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임의로 집어넣은 거긴 하고요. 뭐 실제로 도로가 이제 지금 미끄러우니 조심하시는 게 좋다. 뭐 도로가 파손됐다 이런 것들을 지도상에서 표현이 되고 이렇게 이러한 문구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서비스를 확장은 하는 것을 당연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막연히 계획하고 있다기보다는 실제 이제 뭐
양산이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 같고요. 차량에서 카메라를 통해서 그냥 인퍼런스를 한다는 거는 많이 이제는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파톨 같은 경우는 지금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뭐 인퍼런스를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에 꼭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나온 거는 지금 도로 크랙을 갖다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으로 해봤던 건데요. 어쨌든 차량에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서 네, 이거를 이제 뭐 인베디드 단에서 인퍼런스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서버로 보내서 서버에서 인퍼런스 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차량을 제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집을 해서 고객한테 알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버로 보내서 좀 더 풍부한 리소스를 가지고 서버에서 인퍼런스를 해서 제공하는 게 그것도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기상청에서 날씨 데이터를 받는다든지 실제로 도로가 미끄럽다, 심지어는 파손까지도, 그런데 이 날씨하고 연관관계가 상당히 깊거든요. 뭐 미끄러우면 뭐 당연하고요. 그 도로가 미끄럽다는 거는 좀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평소에 뭐 수십 배 이상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날씨 관련된 정보를 기상청에서 수집할 수 있고, 또 국토교통부 뭐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 이런 데서 그 이제 공공 데이터들로 제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디 사고가 났다, 정체다, 뭐 도로가 미끄럽다, 혹은 파손이 됐다,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희도 이제 수집을 해서 차량에서 올라온 데이터들이랑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좀 더 이제 고객한테 알림 가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